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앞에 박순봉 기자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 네, 바빴네요.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죠. 자, 이제 남은 사람은 박영선, 김현철 그리고 진영 후보자 이렇게 3명입니다.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는 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일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장관 임명은 8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김현철 통일부 후보자, 또 박영선 중기부,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다시 보내달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이제 더 이상의 낭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김현철, 박영선 후보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고요. 새로 정한 시한은 오는 7일까지고 8일 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국회가 박양호, 문성혁 후보자는 보고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먼저 임명해서 직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와 또 문광부, 여기는 지금 이미 임명이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의 진영 후보자도 사실은 그 4일쯤 채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글쎄요, 자유한국당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겠죠. 그렇죠. 사실 청와대는 이미 부적격 후보 두 명을 낙마시켰으니까 더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날짜가 좀 촉박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11일이니까 우리나라에는 10일쯤에 출발해야겠죠. 네, 그리고 출국 전날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7일로 못 박은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9일 국무회의는 또 정부 수립 100주년, 정부 수립,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얘기가 또 이때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국무위원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8일 날 후보자들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때 아닌 아주 비싼 차죠, 포르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상황부터 좀 정리하면요. 윤도한 수석이 그제 좀 문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유학 시절에 포르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3,500만 원이 채 안 됐다. 우리도 그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외제차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론이 정말 싸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적절하죠. 글쎄, 이게 실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막 따졌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외국에서 외제차 탈 수도 있는 거고, 포르쉐가 우리나라에서 1억 호가하는 아주 비싼 차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국민 정서나 감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제 해명 비슷한 걸 내놓은 겁니다. 네. 포르쉐를 타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가격 기준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외제차는 조 후보자가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사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네. 자신의 아들에게 포르쉐를 사줬다. 그리고 유학 생활 자체가 황제 유학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튼 윤도한 수석의 이 발언은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국민들의 감정을 이렇게 좀 배려하면서 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들의 논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좀 언짢을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늘 청와대 대응이 문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보냈다, 다시 요청했다라는 소식을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가 오늘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부장 판사는 사법부 권한남용 부분이 문건에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그동안 검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주장해온 USB에 대해선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사실 지금 4.3 보궐선거가 오늘 당일이고 이 정치권 뉴스들이 워낙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바람에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법농단 관련돼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을 했어요.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법농단 재판에 그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재판에서는 이 정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할 때 쓴 문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기획조정심의관이 그렇게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요. 직속상관이 기획조정실장이고 그때 임 전 차장이 이걸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상사와 이 부하 관계였던 거죠 당시에. 네, 정다주 판사가 사실상 그 기획조정실의 손발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탄핵 판사 명단 추릴 때 정다주 판사도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정 판사가 무슨 문건을 작성했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그리고 정교조 법원의 통보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네. 근데 증언은 어떻게 했냐면 임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 비밀스럽게 작성해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한 사실도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당시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 당시 그러니까 서류를 직접 꾸몄던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한 건데. 네, 임 차장은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재판을 끊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다주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문건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바로 직속 상관이었던 임종원 전 차장의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네. 예, 이런 증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좀 예를 들면요.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서 임 전 차장에게 정확하게 납품하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교조 사건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정황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추석 특집이었나 뭐 그랬는데요. 네. 과거 왜곡의 광정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거 특조단이 조사를 하면서 나온 문건이었는데 네네. 이 광정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잘못을 바로잡아 고친다 이런 한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죠. 예. 네. 근데 이 광정이란 표현이 박 대통령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문구라면서 임 전 차장이 직접 작성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취향을 그렇죠. 고려해서 단어 선택까지 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을 위해서 쓴 문건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임종원 전 차장은 검찰이 증인 신문 도중에 제시했던 증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동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부동의한다는 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재판 진행에 어떤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종원 차장도 아시다시피 판사이기 네. 때문에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겠죠. 네, 정말 재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 USB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임종원 전 차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었는데 거기서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임 전 차장이 퇴임 직후에 그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이어서 정말 이 문건이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8천여 문건이 USB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차장 주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택 정확하게는 자택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영장을 사전에 자기한테 보여주지 않았고 제대로 읽어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압수 범위를 넘어선 변호사 사무실까지 압수한 거는 좀 잘못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영장을 제대로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이 잘 읽었다. 임 전 차장 말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무실에 간 것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검찰 말을 들은 겁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계속해서 이제 재판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 재판 절차상이나 뭐 형식적인 부분들 많이 지적합니다. 글쎄요, 본질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진실은 드러나겠죠. 아무리 재판이 늘어져도.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재판 소식을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 여인 황하나 씨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설명하면서
A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황 씨가 지정해둔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약 공급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황 씨는 지난 2017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장 재벌 일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이름이에요. 황하나. 네, 동영상도 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예요. 황하나 씨. 그러니까 마약 투약 의혹이 뭐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과거에도 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뭐 봐주기 수사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네, 2015년에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전과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황 씨를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황 씨가 결국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봐주기 수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도 잘못을 한 게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반려했다고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번이나 그랬던 건데 사실 압수수색 영장은 마약에 대해서는 보통은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게 아니다 이런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일요 시사하고 또 MBC가 보도를 했는데 황하나 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경찰 고인사하고 우리 가족이 친하다. 경찰청장이랑 우리 아빠랑 베프다. 이렇게 SNS에 올리고 주변에 그냥 얘기하기도 베프가 했다고. 아니던데요. 정확하게 합니다. 말씀드리면 개베프다 뭐 이렇게 적혀놨어요. 네.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뭔가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 돌고 있는 영상을 좀 보니까 이미 보도도 많이 됐는데요. 뭐 커튼을 보면서 커튼이 막 움직인다, 몽롱하다. 몽롱해, 막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취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흔히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가 지금 이런 일을 벌였고 이런 일에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꿎은 대리점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지금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장문을 냈어요. 네, 황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손 터고 나갔다. 황 씨가 누구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랑 무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유업 본사 측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놨다는 것인데 지금 마약 소식이 지금 이 황하나 씨 말고도 뭐 SK나 현대 이런 재벌들의 뭐 3세 마약 투약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네, 지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데요. SK그룹 초대 회장 손자 최모 씨도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요. 어제. 네. 그리고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28살인데 정모 씨도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재벌가에서 마약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기자들이 또 찾아보니까 돈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되게 쉽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2017년에 대마사범, 그러니까 대마초죠. 네. 적발 건수가 2년 전에 비해서 1.5배 늘었고요. 인터넷상에서 마약류 관리 글 삭제 요청은 17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SK나 현대가 그 재벌 3세들이 했다는 마약의 종류가 대마를 액상으로 만든 네. 것들이더라고요. 이런 굉장히 것들을, 농도가 강하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오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방종호 전 TV조선 사장 이 사람 관련돼서 장자연 씨하고 뭐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라는 증언을 누군가가 했다고 한겨레가 기사를 썼었어요. 그죠, 어제 일면이었죠. 그렇죠. 여기 기사에 대해서 뭐 검색어에 그래서 방종호 전 사장의 이름이 막 검색어에 오르고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네, 그 과거 진상조사단이 방 전 대표 지인의 말을 좀 확보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한 건데 여태까지 방 전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장 씨와 한 차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방 씨 주장하고 배치되는 증언을 지인이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 전 대표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2008년, 2009년쯤에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고 장자연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기억하고 그걸 진술한 겁니다. 뭐 장시성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조사단은 그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 이렇게 표현된 그 문건이
잠정적으로 아마 방전 사장 아니겠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TV조선 측이 또 입장을 내놨죠. 네,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있었어요. 2009년입니다. 경찰이 방상훈 사장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소환이 아닌 경찰이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등 뭐 그러니까 조사 자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때 그 기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사회부 사건팀에서 넘버 1, 넘버 2가 캡하고 바이스거든요. 뭐 따지면 팀장, 부팀장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배석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조선일보 측에서 방 사장이 노령이어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배석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승인해줬다고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조선일보는 다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내부 주장이 있어서 취재 차원에서 기자들이 배석한 거다 이렇게 KBS 측이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사 사주이긴 합니다만 뭐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 기자들이 배석을 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앞서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앞두고 퀴즈 내드렸었는데 퀴즈 정답자 발표하고 또 퀴즈 정답도 발표를 해야 되겠죠. LA 다저스의 제1선발로 우뚝 선 우리나라 선수의 이름을 묻는 퀴즈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퀴즈 정답은 우리 이명선 기자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류뚱, 별명이 류뚱이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정답이었고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또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답자는 찬호박, 박찬호 선수 이름이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 이름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첨자는 뭐 7892번, 0276번 쓰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 고뉴부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명선 기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